차갑고 멀기만 했던 미움의 대상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어떤 분은 넓은 등이 생각나실 겁니다. 어릴 때 그 등에 엎여 잠들었던 기억, 운동회 날 달려와 어깨에 올려주시던 기억, 또 어떤 분은 새벽같이 일 나가시던 뒷모습이 떠오르실 겁니다. 말은 없어도 묵묵히 가족을 위해 일하시던 그 모습. 하지만 세상 모든 아버지가 그런 모습으로 기억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아버지는 차가웠고, 어떤 아버지는 무서웠으며, 어떤 아버지는 그냥 집에 없는 사람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상처가 되어 평생을 따라다니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주인공에게도 아버지는 따뜻한 품이 아닌 차가운 벽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들은 이분의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어린 시절 기억 속 아버지는 늘 술에 취해 계셨거나 무뚝뚝한 표정으로 집안을 감도는 침묵을 만드시는 분이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다정한 눈빛 한번 받아본 기억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고생시키고 자식들에게 무관심했던 아버지. 이분은 자라면서 절대로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그 미움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슴속에 단단한 돌덩이가 되어 자리 잡았습니다.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어른이 되어서도 그 돌덩이는 녹지 않았습니다. 명절에 아버지를 만나도 형식적인 인사만 나눴고 아버지의 노후에 대해서도 마음이 잘 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불효인 줄 알면서도 오랫동안 쌓인 감정은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그 단단한 돌덩이가 어떻게 녹아내렸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가슴속에도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무언가를 건드릴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이야기, 기억 속의 아버지, 그 상처의 무게. 이분이 기억하는 가장 오래된 아버지의 모습은 밥상 앞에서 술을 드시던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말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집에 들어오시면 그냥 방으로 들어가시거나 TV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자식들과 대화를 나누는 법이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친구는 잘 사귀고 있는지, 공부는 어떤지 한 번도 물어보신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지쳐 계셨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밥을 짓고 일을 나가고 돌아와서 다시 살림을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어머니를 도와주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 시대 많은 남자들이 그랬듯 집안일은 여자가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초등학교 운동회 날이었습니다. 달리기 시합에서 1등을 했습니다. 친구들 옆에는 아버지 어머니가 다 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오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오시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버지한테 1등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그래라고 한마디를 하시고는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그 짧은 그래 한마디가 얼마나 서운하고 쓸쓸했는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그 장면이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중학교 때는 반에서 반장이 되었습니다. 상장을 받아서 집에 가져갔습니다. 어머니는 기뻐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상장을 보시더니 그냥 밥상 위에 올려놓으시고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칭찬도 격려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이불 속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은 번번이 무너졌습니다. 결국 그 바람은 언제부터인가 포기가 되었고, 포기는 무관심이 되었고, 무관심은 미움이 되었습니다. 어른이 되고 나서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어떤 분이야? 이분은 잠깐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같은 집에 살았던 사람. 그 대답을 하면서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버지를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이. 두 번째 이야기, 폐암말기, 그리고 병상의 아버지. 아버지에게 폐암말기 진단이 내려진 것은 이분이 40이 넘었을 때였습니다.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처음에는 그분이 아버지인지 알아보지 못할 뻔했습니다. 몇 달 사이에 그렇게 야위실 수가 있는지. 평생 크고 단단하게만 보이던 분이 작고 여인 노인이 되어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듯 입을 여셨다가 그냥 닫으셨습니다. 이분도 아무 말을 못했습니다.
평생 나누지 못한 말들이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병문안을 다녀오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버지가 안쓰럽다는 생각과 그래도 원망스럽다는 생각이 뒤섞였습니다. 임종을 앞두고 있는 아버지에게 원망을 품는 자신도 싫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감정을 억지로 없앨 수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몇 달을 더 사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 몇 차례 더 병문안을 갔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끝내 깊은 대화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말씀을 잘 못하셨고 이분도 먼저 손을 내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새벽 아버지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내내 눈물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슬픔인지 안도인지 허탈함인지 모를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문상을 온 친척들이 아버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들이 이분이 기억하는 아버지와 다른 것 같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를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아버지를 너무 한쪽으로만 봐온 것인지. 세 번째 이야기, 낡은 수첩이 열어준 또 다른 세계. 장례가 끝나고 유품을 정리하던 날이었습니다. 안방 장롱 깊숙한 곳을 정리하다가 손에 잡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낡은 수첩이었습니다. 표지가 달아서 무슨 수첩인지도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펼쳐보니 아버지 필체였습니다. 삐뚤빼뚤하고 투박한 글씨,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몇십 년 전부터 써오신 가계부 겸 일기장이었습니다. 첫 장을 넘기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거기에는 이분이 전혀 몰랐던 아버지의 세계가 담겨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숫자들이었습니다. 월급, 쌀값, 연탄값, 아이들 학원비, 어머니 병원비, 빼곡하게 적힌 숫자들. 그 숫자들은 아버지가 매달 얼마나 빠듯하게 살림을 꾸려나가셨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어떤 달은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빨간 글씨로 모자란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옆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야근 더 해야겠다. 그리고 숫자들 사이사이에 짧은 문장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아들놈 운동회 날인데 일하느라 못 가서 미안하다. 멀리서나마 달리기 하는 모습 보니 기특하더라. 이분은 그 문장을 읽다가 숨이 막혔습니다. 운동회 날 아버지가 오시지 않았다고 서운해했는데 아버지는 그날 멀리서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를 빠질 수 없어 멀리서만 바라보면서 미안하다고 수첩에 적으셨던 것입니다. 그날 그래 한마디로 넘기셨던 것이 사실은 너무 보고 싶었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서였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또 다른 페이지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새 옷 한 벌 못 사 입고 고생하는 게 가슴 아프다. 내년에는 꼭 좋은 옷 한 벌 사줘야지. 어머니가 늘 낡은 옷을 입으셨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것을 모르신 게 아니었습니다. 가슴이 아팠던 것입니다. 다만 그 마음을 말로 표현하지 못하셨을 뿐이었습니다. 더 넘기다 보니 반장 상장에 관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오늘 아들이 반장 됐다고 상장을 가져왔다. 대견하다. 내가 배우지 못한 한이 있는데 저놈은 나보다 훨씬 잘 될 것 같다. 잘 키워야 한다. 밥상 위에 상장을 올려놓고 아무 말 없이 드시기 시작하셨던 그날 아버지는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대견하다고, 잘 키워야 한다고. 그 말을 한 번만 해주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아버지는 표현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침묵의 언어로 쓰인 사랑. 수첩을 다 읽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읽다가 울고 또 읽다가 울기를 반복했습니다. 수첩 안에는 아버지의 평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뼛속까지 시리는 추위 속에서 막노동을 하며 겪었던 고단함, 남들에게 무시당하면서도 자식들만큼은 배불리 먹이고 싶었던 간절한 마음, 배우지 못한 한이 있어서 자식들만큼은 공부를 시키고 싶었던 소망,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한 번도 말로 표현하지 못하셨다는 것이 아버지가 왜 술을 드셨는지도 조금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수첩 어느 페이지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오늘 현장에서 사고가 날 뻔했다. 다리가 떨렸다. 가족 생각이 났다. 이러다 내가 없어지면 얘들은 어떡하나.
아버지는 매일 그 두려움을 안고 일하셨던 것입니다. 그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집에 와서도 누구에게 털어놓지 못하고 술 한 잔으로 달래셨던 것입니다. 표현하지 못한 사랑이었습니다. 말로 꺼내지 못한 걱정이었습니다. 보여주지 못한 자부심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차갑게 느껴졌던 벽은 사실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한 가장 단단한 방패였습니다. 그 안에서 아버지는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분은 수첩을 가슴에 꼭 안고 한참을 오열했습니다. 평생 쌓아온 미움이 한꺼번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자리에는 미움 대신 안쓰러움이, 원망 대신 죄송함이, 무관심 대신 뒤늦은 감사가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도 아버지 역할을 처음 해보셨던 것이다. 아버지의 아버지도 아마 그런 분이셨을 것이다. 표현하는 법을 배운 적 없는 사람이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었겠는가? 사랑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사랑을 전달하는 언어를 몰랐던 것이다. 결론 용서와 이해, 그리고 마지막 화해. 아버지를 이해하게 된 순간 가슴속 돌덩이는 비로소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을 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이 수첩을 발견했더라면, 아버지 손을 한 번이라도 꼭 잡아드렸더라면, 아버지 고생하셨어요 라고 말씀드렸더라면 그 기회가 영영 사라져버렸다는 것이 깊은 한으로 남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미워하는 부모님이 계신가요? 어쩌면 그 미움 뒤에는 우리가 미쳐보지 못한 서툴고 투박한 사랑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의 무뚝뚝함 뒤에 담긴 마음, 어머니의 잔소리 뒤에 숨겨진 걱정, 그 침묵의 언어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한 번쯤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곁에 계실 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분처럼 수첩을 통해서라도 알게 된다면 다행이지만 끝내 알지 못하고 보내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알게 되더라도 이미 늦어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전화 한 통 해주세요. 용건 없이도 됩니다. 아버지, 잘 지내세요? 라는 그 한마디가 어쩌면 아버지가 수십 년을 기다려온 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무뚝뚝함이, 어머니의 예민함이, 부모님의 어떤 모습이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도 처음 살아보는 인생이었고 처음 해보는 부모였다고.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분들 방식으로 최선을 다하셨다고. 우리가 자식에게 서툰 것처럼 그분들도 우리에게 서툴렀을 뿐이라고. 이해는 용서보다 먼저 옵니다. 용서하기 어렵다면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 이해의 문이 열리는 순간 오랫동안 닫혀있던 가슴속 무언가가 비로소 숨을 쉬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버지라는 이름,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오해받고 가장 표현이 서툴고 가장 외로운 이름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이름 뒤에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무거운 삶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지혜의 보물창고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오래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로 오래 고민하고 계신 분, 혹은 부모님과의 화해를 아직 못하신 분 곁에 이 영상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